정리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쪽에서 배우고 있는 파트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미지수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죠. 그렇지?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분명히 항등식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꼭 어떤 문자가 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문자가 하나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개의 문자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식을 빠르게 뭐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x로 식을 묶어야 되고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k로 식을 묶어야 되니까 네모라는 문자가 있는 식과 그다음에 네모라는 문자가 없는 식을 따로 구분하셔서 이걸 결국은 끝에 는 0을 처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 네모에 관계없이 항등식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네모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고 네모 뒤에 있는 게 0이 돼서 얘네들 보통 일반적으로 연립해서 푸는 형태로 관계식이 많이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항등식임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항등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풀이법이 정의되어 있는데 크게 항등식은 목적이 해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해를 구하는 거는 방정식의 목적이고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해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그래서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문제에다가 이제 박아두기 시작합니다. A든 B든 그 문자가 아닌 나머지 계수들 막 받기 시작해요. 그럼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거죠. 따라서 저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이 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식을 미정계수법이라 불러요. 미정계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일일이 관계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등호의 좌변과 우변을 각각 비교하는 계수비교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등식 자체가 항상 성립하는 x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그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적당한 문자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좌우의 계수를 연립해서 푸는 형태인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억해야 될 것, 추가로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 항등식임을 주어져 있는 식이 항등식입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문제도 있지만 거의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항등식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항등식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x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x가 아니고 뭐 k나 다른 문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처리하려면 그 문자가 어떤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x를 문자로 본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어떤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등식을 그냥 쌤 줄여 쓴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라는 등식이 나와요. 그 등식이 성립, 이러면 항등식입니다. 아니면 모든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임의라는 말이 있어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어떤 등식이 성립, 그러면 항등식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비슷한 문장인 x값에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등식이 성립, 그러면 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 이런 문장을 대체해서 항등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실제로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몇 개를 그때 막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문제도 뭐 골라서 막 풀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를 한번 해봅시다. 잠깐. 여기 두 개, 11번과 12번 두 개, 저번에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11번, 12번 두 개 정도만 하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1번, 다음 주어져 있는 저 다항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의 ab 값을 구하시오. 이게 고등교과 1학년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2학년 교과로 넘어가서 미분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전에는 2학년에서는 안 됐던 게 다음 학년에서 되는 게 많고,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이렇게 선행을 해두시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무리한 선행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선생님도 동의해요. 가끔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 무리한 선행은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개멋 부리는 거거든. 지금 니네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했어. 중3이 됐더니 싹 다 까먹었어.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럼 차라리 그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걸 제대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선행을 제대로 한,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년에는 이걸로 안 풀어지는데 다음 학년에는 배웠던 걸 통해서 그 먼저 학년에서 어렵게 풀었던 게 쉽게 풀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평행사변형, 사각형 같은 거 시험 볼 때 넓이를 구하거나 비례 나오는데 막 그거를 그 단원에 맞게 막 문제를 풀려왔더니 너무 문제가 복잡하게 풀어지는데 뒤에 단원을 배웠더니 뭐 쉽게 풀어진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행, 그리고 제대로 된 선행은 수학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교과에 맞게 풀어보면 일단 첫 번째 식을 세워야 되거든요. 다음 주어져 있는 식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B를 구하는데, 보통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다 항등식입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 남아. 그럼 땡땡땡 처리는 완벽한 등식이 아니니까 이 식을 등식으로 표현하려면 7은 나눈 숫자 3과 몫 2의 곱이며 나머지 1의 합이라는 완벽한 등식으로 처리되고, 이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져 있는 저 식을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3차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몫을 잘 몰라서 보통은 qx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나머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누었던 게 2차이기 때문에 남는 나머지는 1차 2r식인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0이 남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없으면 여기다가 1차식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는 뭐 다른 문자, 뭐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1차식을 쓰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표현됩니다. 자, 남은 건 이제 보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나눗셈이니까. 그럼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수치 대입, 계수 비교. 근데 수치 대입하려고 그랬더니 이 QX가 뭔지 몰라서 웬만하면 이 QX를 지우는 쪽에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모르는 거 끌고 계속 다닐 수는 없으니까 QX가 지워지게 만들려면 Q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제곱식을 0 만들면 돼요. 근데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습니다. X의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대입합니다. 대입해야 되는 이유는 항등식이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이건 쓰지 마세요. 이걸 안 풀 거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우변은 0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미지수가 2개짜리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뭔가 이 A, B의 값을 구하려면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하나 더 나오려면 이 식을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A, B를 구하기 위해 집중하려면 QX를 지워줘야 되는데, QX를 지우기 위한 2차식이 들어갈 수 있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0 만들 수 있는 X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연립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너무 무리하게 수치 대입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법 중에 개수 비교라는 것도 있었잖아. 그럼 개수 비교로 문제를 접근하자는 얘기예요. 개수 비교로 문제를 접근합시다. 그럼 개수 비교로 접근하려면 분배를 해야 되잖아. 얘는 3차, 1차 상수로 가볍게 항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알 수 없는 QX 때문에 분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무턱대고 QX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걸 잡아주는 게 나아.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죠? 거기다가 뭘 곱했어요. 나머지는 안 남았으니까 뒤에 쓸 필요 없고, 얘를 분배해서 얘가 나오려면 이 식이 2차식이므로 이 식은 1차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3차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곱하면? 그럼 1차식이니까 일단 X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와 뒤에 있는 상수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게
최고참 개수가 x제곱인데 그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죠. 그럼 1x제곱에다 몇 x를 곱해야 2x 세제곱이 나오냐면 2x를 곱해야 2x 세제곱이 나오겠네요. 그 개수가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은 뒤에는 쌤 상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야 최고참 개수를 보고 맞췄다 하더라도 이쪽 상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c를 둬야 되나요? c라고 둬도 문제가 풀리긴 하는데 굳이 미지수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죠. 여기 있는 상수는 이쪽에 있는 플러스 1과 이쪽에 있는 상수를 곱해서 여기 있는 b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다 가볍게 그냥 똑같은 미지수인 플러스 b를 갖다 쓰시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하자는 얘기죠. 천천히 분배를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최고참 개수인 2x 세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계산 잘해야 돼요. bx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x 제곱이 나와서 얘네들이 동량 처리가 됩니다. 플러스 b 플러스 2x 제곱이라는 2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1창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bx가 나오고 그 다음 1창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가 나오죠. 그럼 얘네들이 모으면 동량 처리돼서 2b 플러스 2x가 1창이 되고 마지막 상수항은 이렇게 곱한 b가 됩니다. 그럼 좌변에 있는 얘랑 우변에 있는 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2창이 없어요. 2창이 없다는 얘기는 0x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2창이 0이 돼야지만 좌우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b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b값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는 1창 개수인 a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2b 플러스 2가 a랑 같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ab 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내면 나오는데 이거보다 좀 더 차수가 복잡하게 나와요. 왜 2학년은 왜 좀 차수가 복잡하게 나오냐면 1학년 때 배울 때 이 문제가 좀 이게 뭐 많이 어렵진 않아.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1학년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는 분배하기 굉장히 까다롭게 차수를 높여놓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이야 간단히 3차식이고 벌써 2창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있는 조합이 1창이라 사실은 적당히 짜 맞추면 쉽게 어느 정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차수가 높거나 항의 배열이 복잡해서 여기를 짜 맞추기가 좀 쉽지 않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 뒤쪽 가서 조립제법이라는 걸 통해서 또 다시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다 보니까 이래저래 어쨌든 나누었을 때 그 나누는 식이 어떤 제곱식이 되고 미지수가 2개씩 출현하는 것들은 문제가 좀 까다로운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면 이런 문제는 좀 더 쉬워진다는 뜻이죠. 나중에 필요하면 지금은 이제 선행 과정이라 가볍게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들이 배우는 미분을 적절히 설명드려서 이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지금 접근한 방법은 항등식의 풀이 중에 개수 비교로 접근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시작이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인 거지 계산 저거 분배하는 게 뭔 대단한 문제라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셨죠? 여기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12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12번도 식을 쓸 수 있으면 반은 한 겁니다. 네. 녹화되고 있지 않을까요? 12번 저것도 이제 식을 쓰면 반은 했다고 그랬죠?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이 3차 다항식을 얘로 나누면이란 이 표현을 빠르게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등식 쓰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어요. qx라고 합시다. 모르면 그냥 적당히 얼버무릴 땐 저걸 쓰시면 되고 몫이 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몫이 있었어요? 몫이 저게 나머지가 아니고 몫이네요. 몫이 이렇게 있어요. 상수 a 값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 없는 거 아닌가? 나머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이 3차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남을 거야. 뒤에 뭘 써야 돼. 나머지는 덧셈 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는 몇 차식이 돼야 되죠? 몇 차 이하의 식이 돼야 되나요? 1차 이하의 식. 이유는 나누는 식이 몇 차였기 때문에 2차식이었기 때문에 남는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2차보다 차수가 낮은 1차식이거나 아니면 상수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그걸 줄여서 1차 이하의 식이라고 불러주죠. 그럼 x에 대한 1차 이하의 식을 써야 되니까 그때 제일 적절한 게 보통 ax 플러스 b인데 여기 a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가 있으니까 그럼 뭐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마찬가지죠. 나눗셈을 표현한 식이니까 항등식인데 이 항등식을 풀려면 빠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A, B, C에 관련된 연립식을 통해서 구할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약간 노가다성으로 분배한 다음에 좌우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를 할 건지. 근데 수치 대입을 하자니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3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미지수가 3개니까. 식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3개 수를 구하기 위해서 식 3개 만들고 3개 문자를 연립한다는 게 그렇게 또 간단하거나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수치 대입은 조금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노가다성이지만 에이 뭐 적당한 숫자 찾아서 막 대입해서 연립해서 ABC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분배하자.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네.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했어요. 그럼 3x 세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x 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x가 나오고 뒤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를 붙였어요. 이렇게 했더니 얘랑 두 항이 동량 처리가 됩니다. 그 얘랑 상수항이 동량 처리가 돼서 다시 묶여요. 3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까지는 똑같고 얘랑 붙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bx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1차항과 상수항이 모이더라는 얘기죠. 얘가 얘랑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 1차는 항등식이니까 여기서 x제곱이 얘랑 저기 있는 얘랑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3x랑 서로 같아야 되고 여기는 이 부분이 4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1이 되고 b 값은 0이 되고 c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a, b, c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a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a 값은 이게 된 거고요.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b, c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b에다 0을 집어넣으면 x가 지워지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는 5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그냥 등식 만들어서 좌우를 비교하는 분배해서 비교하는 형태로 가든지 안 되면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는다. 보통은 그냥 비교하는 형태로 먼저 가세요. 분배하는 형태 귀찮아도 분배하는 형태로 가신 다음에 분배가 마땅치 않다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숫자를 집어넣는 게 편하겠네? 그럼 그때만 수치 대입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긴 합니다. 너무 수치 대입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간단한 분배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간단한 분배잖아. 그렇게 어려운 분배도 아닌데 굳이 뭐 이거를 뭐 A, B, C를 찾으려고 뭐 숫자 막 집어넣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분배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자, 다음 파트 나머지 정리로 갑니다. 이거 할 거 많습니다. 여기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쓰여야 될 개념이니까. 자, 나머지 정리는 간단히 이거 좀 설명이 너무 길게 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 설명해 드리면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쓰는 건데 언제 쓰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책에 없는 내용 같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기 알아서 눈치껏 하세요. 나눗셈을 표현한 식, 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나눗셈에 관련된 식일 때 나머지 정리가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눗셈이 아니면 나머지 정리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나눗셈으로 간다는 얘기죠.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었더니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자, 그 말이 나왔는데 나누는 식을 보니까 나누는 식이 1차식이에요. 나누는 게 1차식일 때요. 세 번째, 그 나누는 게 1차식인데 몫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보통 구하란 말이 별로 없거나 뭐라고 나와 있긴 한데 굳이 걔가 무엇인지 끝까지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나머지 몫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몫은 없거나 표현하지 않거나 뭐 이 몫이 나와 있어도 그냥 대충의 어떤 한 문자로 얼버무리고 있거나 그런 케이스이죠. 근데 이제 이거가 핵심이에요. 몫은 별말이 없는데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얘가 목적이에요. 이때 쓰는 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나눗셈에 관련된 식이며 나누는 식이 1차 식이고 몫은 생략하고 몫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 요 세 가지 포인트. 나눗셈 1차식 몫 별로 안 중요한데 나머지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리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예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조건에 맞는지 봅시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조건에 맞는지. 일단 어떤 관계식을 나눌 때 나눗셈을 표현한 식이죠. 그리고 나누는 식이 무엇으로 나눕니까? x-로 나눕니다. 나누는 식이 1차 식이네? 쭉 읽어보니까 몫은 별말이 없는데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그러네. 몫은 별말 없는데 나머지를 구하라네. 아, 이게 나머지 정리구나. 그럼 나머지 정리가 나오면 그럼 선생님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관계식을 빠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 주어져 있는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을 빠르게 세우세요. 두 번째,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등식에 대입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만 지키시면 나머지가 똑 하고 떨어집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 식을 한번 풀면서 간단하게 예를 정리해 볼게요. 말씀드렸죠? 나눗셈에 관련된 식.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라. 아, 나머지 정리. 일단 첫 번째 관계식을 세운다. 관계식은 주어져 있는 저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을 써야 되는데 몫은 지금 말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죠? 별 구할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 않으면 적당히 QX라고 대충 쓰시면 됩니다. 대충 쓰시면 됩니다. 이게 몫이라고 그냥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뭔가 곱해져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곱해져 있는 거는 몫입니다 라고 그냥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데 잘 봐. 나누는 게 1차식이었죠. 그럼 남는 나머지는 몇 차일까요? 상수. 그렇죠. 누군가 지금 대답은 안 했지만 입모양이 상수였어요. 상수입니다. 나누는 게 1차니까 남는 나머지는 1차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상수니까 나머지를 쓸 때 보통 rx라고 쓰지 않고 뭐라 쓰냐면 그냥 r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니까 x라는 문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냥 r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 나머지를 구하려는 방식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나누는 식이면 얘였죠. 얘가 나누는 거였잖아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얼마인가요? 1을 이 등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x에 1을 대입한다. 대입해도 됩니까?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 네가 생각하는 모든 숫자가 다 해가 되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1 집어넣었더니 0 곱하기 q1 여기도 대입하는 거야. 더하기 r 이렇게 되네요. x에다 다 1을 대입해서 이 모양이 됐죠. 이게 없어져요. 왜 굳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를 대입했는지 생각해보니 적당하게 표현되어 있고 정확히 알지 못했던 qx를 생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나머지가 구해지는 거죠. 좌변만 계산하면 나머지예요. 그럼 이렇게는 지워지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한 수학적 관계식 정리를 나머지 정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나머지 정리를 안 풀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너는. 가만히 있어봐. 저 3차식을 이걸 나눌 때 몫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내가 남은 정리를 몰랐어.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약간의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x-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는 x제곱이 필요하죠? 분배하면 x세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얘 3차는 지워지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며 마이너스 x제곱 뺄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갑니다. 이렇게. 2차는 1차를 다시 나눌 수 있죠? 또 문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를 곱해야 돼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또 여기는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분배하면 플러스 x.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럼 빼내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럼 이 3차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된다는 건 알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몫을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굳이 필요 없는 몫까지 구하느라고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을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식만 세워주시면 빠르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잘 봐야 된다. x를 포함한 관계식 fx라고 합시다. 이건 함수 아닙니다. 보통 fx가 함수일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여기서는 x가 들어있는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x가 들어있는 어떤 관계식을 1차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x-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가 뭐죠? 그러면 a, b, c는 보통 뭐 할 때 많이 쓰이는, 수학에서 뭐 할 때 많이 쓰이냐면 개수를 쓸 때 많이 쓰이는 알파벳들이고, 개수가 아닌 근 혹은 해 그런 거에 관련된 값을 쓸 때는 보통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많이 써요. 알파는 그리스어인데 그리스 소문자. 알파는 느낌상 약간 알파벳 알파는 A와 좀 비슷한 느낌이고, 베타는 B와 비슷한 느낌이고, 감마는 C와 비슷한 느낌을 보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가는데 고등교과상 그냥 알파, 베타, 감마 정도까지만, 가끔 델타가 나올 때 느낌이 있는데 그냥 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파가 뭐예요? 그러면 뜬금없이 알파 뭐예요? 그러면 그냥 A 쓰기 뭐해서 개수 쓸 때 또 뒤에 A, B, C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수 쓰기 애매할 때는 보통 알파, 베타, 감마를 많이 쓴다라는 거고, 알파를 쓰는 방식은 이래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파는 뭐 책에 보면 막 이렇게 막 이쁘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파. 베타는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문자 B에서 이게 꼬리를 좀 내려서 이렇게 쓰든지, 선생님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뭐 이렇게 씁니다. B 모양인데 좀 꼬리가 좀 나오는 B 모양. 이렇게. 감마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약간 소문자 R과 비슷한 느낌인데 R은 여기가 좀 붙어 있죠. 근데 감마는 여기 가운데 좀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형태로 쓰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x-알파로 fx를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1차로 나누었으니 남는 나머지는 r인데, 이거는 나눗셈을 그냥 표현한 거고 우리가 써야 될 식은 이 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식을 쓰지 않아요. fx를 나눈 식 x-알파로 나누면 몫과 곱해지게 되며 나머지가 덧셈 된다는데, 여기는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나눗셈을 표현한 식이며 나눈 식이 x에 대한 1차식인데 뭘 구하라냐면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게 구하라는 값이야. 그럼 얘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앞쪽에 있는 x-알파 곱하기 qx가 없어지면 돼. 그래서 qx 앞에 곱해져 있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를 양변에 대입합니다. 그럼 이 x가 들어있는 관계식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f알파가 될 테고 우변이 바로 나머지가 돼요. 이게 정리의 포인트입니다. 결론은 나누는 식이 0이 된 x를 대입하면 그 값이 나머지라는 얘기야. 다시,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를 관계식에 대입하면 그 관계식의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봐. fx를 x-2로 나누면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fx를 2x-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 정리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저 맨 위에 있는 식만 한번 써드리면 fx를 x-2로 나누면 목과 곱해질 텐데 몫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얼버무리시고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상수니까 r이라고 쓰신다. 나는 r 값을 구한다. 그럼 앞에는 얘가 지워져야 되니까 qx와 얘를 동시에 지울 수 있는 x에다 2를 대입한다.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f2가 되고 우변은 다 없어지고 0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다 없어지고 그게 나머지다. 내가 구하는 답은 f2다. 알겠니? 이걸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요약분이라고요. 나머지 정리인 걸 알았다면 이거 나머지 정리인데? 라는 걸 정확히 짚었다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2를 어디다가? 관계식에 대입한 f2가 나머지라고. 그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는 뭐겠어요? f-1인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을 여기는 관계식 주어진 식에다 대입한 그 결과값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얘는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2분의 1이겠죠. 아셨습니까? 핵심을 잘 짚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핵심을 짚지 않고 그냥 일일이 나열해서 일일이 숫자를 계산해도 답은 나오긴 나올 거야. 근데 아니 시험 방식을 두고 굳이 돌아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핵심만 정확히 알면 그냥 간단하게 답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왜 굳이 막 어렵게 식 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있는 거죠. 봐봐. 나머지 정리. 나누는 게 1차식일 때 1차식을 0 맞는 x값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결과가 나머지가 됩니다. 따라서 r은 나머지는 f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어이구. 그럼 좀 전에 연습한 거죠?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다음의 1차식, 다음의 1차식은 1번은 x 플러스 1, 2번은 x-3, 3번은 2x-1, 4번은 3x 플러스 1을 말하는 거죠. 그때 남는 나머지는 좀 전에 연습한 거죠?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대입한 값이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p-1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 정답이다. 이런 거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p3이 나머지가 된다. p3,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9, 플러스 9,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정답은 26. 뭐 이런 거라는 얘기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0이 된 x값을 대입한다. p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27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걸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에요. 이 계산 이거 하세요. 저는 나한테 시키지 말고. 뭐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거 이번에는 나머지가 나와 있네요.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나머지를 구해줬네. 그럼 이런 케이스는 식만 잘 쓰시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가 5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똑같아요. 맞아요. 뭐 내용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얘가 0이 된 x값을 관계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x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x라고 생긴 데는 전부 다 마이너스 1 대입한다. 마이너스 1 대입한다. 2. 마이너스 1 대입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어진다. 얘 0. 그럼 얘도 곱해진 게 다 없어진다. 5.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a가 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다.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혹시 이것도 식을 안 쓰고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쓸 수 있어요. 나눗셈을 표현한 식 그리고 나눈 식 x에 대한 1차식 남는 나머지가 상수인데 나머지만 구해놨네? 나머지 정리네?
그러면 핵심은 그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얘가 0이 되는 x값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나머지가 된다. 시간 안 써도 됩니다. 계산만 하면 되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아까 한 것처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네, 죄송해요.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나머지 5랑 같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시간 안 쓰셔도 됩니다. 잘 알고 있다면. 자, 그랬고요. 요거 좀 이상한 식이죠. 요거 8번은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식인데 식 자체는 완벽히 나머지 정리는 아닙니다. 나머지 정리인 게 있고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나머지 정리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여기까지 해봅시다. 여기까지 px를 일단 한 번은 써드릴게요.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합시다. 그때 나머지가 나와 있죠. x-1로 나누면 각각이라는 얘기는 나눈 순서대로란 뜻이에요.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2, x-1로 나누면 나머지는 5,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머지가 남았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식, 똑같은 px를 이번에는 x-2로 나누게 되면 몫은 qx라고 쓰면 서술형에서 감점됩니다. 똑같은 px를 x-로 나눴을 때와 x-2로 서로 다른 관계식으로 나누었으니 몫이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술형 쓸 때 qx 쓰면 가끔 선생님들이 이거 감점시키시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표시하면 돼요. qx 아니면 다른 걸 써도 돼. 다른 문자, q 말고 다른 문자를 써도 되는데 보통은 또 여러 개의 문자를 쓰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프라임이죠, 프라임. 보통 왜 다시라고 하잖아, q 다시. 근데 그 다시는 선생님 알기로는 이게 대시의 영어식 표현을 일본식 표현이 다시거든, 다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일본에 좀 이렇게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세대고 아직도 일본말 쓰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본말 써요. 위에 뭐 다를 수 있으니까 q 프라임 이렇게 쓰자는 얘기고, 나머지는 5가 남습니다. 그럼 빠르게 여기서 네가 정리할 식은 p 1의 값은 2구나, 이게 정리돼야 돼요. 얘가 0이 된 x값을 식의 관계식에 대입하면 이거는 없어지고 p 1의 값이 2가 되는구나가 되는 거죠. 얘도 x에다 2를 대입하면 0 곱하기 q 프라임 x가 없어지고 x에 2를 대입한 게 나머지 5랑 연결돼야 되니까 p2의 값은 5겠군요. 이렇게 이걸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이제 마무리. 그리고 이제 D는 실제로 정확한 거는 얘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고 얘는 나눗셈을 활용한 식이에요. px를 이제 다시 써야 됩니다. px를 이번에는 얘네들이 붙여놓은 식 x-1 곱하기 x-2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네요. q2'x라고 합시다.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 좀 이상해. 여기서도 신경 써야 돼. px를 2차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 정리는 아니야.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눠야 되잖아. 이건 2차로 나눴으니 나머지 정리는 아니고 그냥 나눗셈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p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다음에 문제는 나머지를 구하라는데 2차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몇 차라고요? 1차 이하의 식. 그럼 여기다 뭐를 써야 돼? ax.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죠. x에 대한 1차식인데 앞에 계수나 뒤에 상수가 붙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붙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됐지? 그럼 또 빠르게 뭐 해야 되냐면 빠르게 우리가 눈치란 걸 채야 돼. 눈치.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잘 살아. 눈치가 빨라야 돼요. 뭘 눈치채야 되냐면 식을 딱 써놓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머지를 구하려면 여기는 A값, B값 이거 두 개 알아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근데 미지수가 몇 개인 거예요 지금? 두 개 나왔네? 그럼 저 미지수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 필요하죠. 그 두 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야. 다 짝이 맞춰진 거라고. x에 1을 한번 먼저 대입하라는 거구나. x에 1 대입하면 P1은 1 대입하면 얘가 0이 돼요.
얘가 0이 되면서 따면 얘가 0이 됨에 따라 곱해져 있는 나머지 짜투리들이 전부 다 같이 0이 됩니다. 싹 다 없어지고 여기다 x에 1 대입하는 거예요. x에는 1 대입하면 여기다 x 여기 x 있잖아. 여기다 1 대입해야지.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x에다가 2를 대입하라는 거구나.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 이번엔 얘가 아니고 얘가 0이 되고 없어지고 곱해져 있는 모두가 다 없어지면 여기다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p2의 값은 2a 플러스 b.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다만 p1의 값을 우리가 아니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써주는 게 좋겠죠? 여기다 2를 쓰시고 여기다가 5를 쓰시고 얘네 둘이 연립. 위에 4를 뺍시다. 그럼 빼면 마이너스 a가 남고 위에 4를 빼면 마이너스 3. 따라서 a 값은 3이 된다. a 값 3 집어넣어서 넘어가면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했던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는 ax 플러스 b였는데 a 값, b 값을 대입했더니 3x 마이너스 1. 이게 내가 구하려고 했었던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중요한 문제까지 하나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이번 잠깐 쉬는 시간까지 뭘 하시냐면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남았는데 10분 동안에 여기 이쪽에 있는 페이지 있죠? 네, 쭉 풀어보세요. 문제를 끊어서 읽으셔야 되죠.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은 따로 추가로 시간 하나 더 만드시는 겁니다. 위에 첫 번째 식에서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식을 쓰면 반은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이 빨리 파악이 안 된다면 식이라도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 다음 자리는 몫이야. 근데 몫이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으니까 적당히 쓰시라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5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그 px를 x-3으로 나누면 또 몫이 안 나와 있죠? 적당히 쓰는데 위아래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자, 여기서 얻어내야 될 관계는 나머지가 0이 되는 값을 x에 대입한 게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p-1이 5가 되죠.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1이 되고 0이 되고 q-1인데 어차피 0이랑 곱해지면 이 부분은 없어질 부분이라 p-1이 나머지 5랑 같아진다. 같은 구조로 p3의 값은 마이너스 3. 요 두 개를 알아내신 겁니다. 그럼 밑에는 이제 식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부터는 새로운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px를 2차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머지 정리가 아닙니다. 그냥 나눗셈 식을 쓰시는 거예요. px를 2차로 나누게 되면 몫은 위와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 남는 나머지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누는 식이 2차 식이므로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 플러스 ax 더하기 b. 이렇게. 미지수 2개. 그 식이 2개. 그 식 2개는 여기 있다. 아셨죠? 그래서 x에다 이제 처음에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p-1이 되죠? p-1은 5랑 같습니다. 5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다 없어져요.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두 번째는 3을 대입해야 되겠죠? x에 3을 대입한다. 그럼 좌변은 p3의 숫자가 이겁니다. 마이너스 3. 우변은 쭉 없어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이렇게 빼게 되면 b가 지워지고 2a는 이게 플러스 바뀌니까요. 2a는 이게 플러스 바뀌면서 8. 따라서 a는 4. a4를 여기다 집어넣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그럼 b값은 9. 따라서 남는 나머지는 a, b에다가 4와 9를 차례로 대입하게 되면 4x 플러스 9가 남는 나머지가 된다. 이렇습니다.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똑같으면 등을 쓰고 거의 비슷하다는 기호는 여기다 보통 요즘은 안 쓰는 기호인데 이런 기호를 쓰긴 써요. 거의 같습니다라는 뜻으로 같은 유사한 의미입니다라는 건데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의 차이는 결국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말했던 fx를 x-알파로 나누면 목숨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r이다 할 때,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나눗셈을 표현한 식 첫 번째,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눈다 두 번째, 목숨 별로 안 중요하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한다 세 번째.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 나머지 정리에서 이 식에서 나머지 정리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식인데 인수 정리입니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머지 정리는 결국은 r이 0이 아닐 때 쓰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수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인수 정리는 저 나머지가 0일 때 쓰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쪽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와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앞에는 뭐 나머지가 남았던 거지. 근데 인수 정리는 그 나머지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인수 정리와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게 무슨 문장들이 나오냐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 나누어 떨어진다. 혹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가 뭐였죠? 중3 교과에서 인수분해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중3 우리가 하고 왔잖아요. 중3 교과에서 이런 거 하지 않았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한 세 개짜리 인수분해 할 때 xx 곱해서 2 더해서 3이 되는 숫자 2와 1.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합치면 마이너스 3x. 그럼 인수분해 할 때는 위에 가로쳐서 묶어주시고 아래 가로쳐서 묶어주시고 이렇게 한 게 뭐죠? 인수분해입니다. 전개된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바꾼 게 인수분해죠. 이랬을 때 여기는 x-2나 여기는 x-1을 좌변식의 인수라고 부르죠. 인수는 약수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보통 약수는 숫자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고 인수는 숫자나 문자 구분 없이 통틀어서 많이 쓰일 때 인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됐나요? 근데 이 식과 위에 있는 식을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이건 이제 씌울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1로 나누면 곱해지는 얘가 뭐가 되죠? 몫이 돼요. 뒤에 더하기 되어 있는 숫자가 나머지인데 더하기 되어 있는 숫자가 없네요. 됐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결국. 이해됐습니까? 아니, x-는 몫이고 나머지가 0이라고요. 그럼 이 2차식을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x-1을 뭐로 갖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x-1을 인수로 갖는다. 여기 있어요. 주어져 있는 어떤 관계식을 x-알파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남았네? 그럼 이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며 x-알파의 곱으로 인수분해했기 때문에 x-알파를 인수로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인수정리고 문장에서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어져 있는 fx를 뭐 x-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x-로 나누었더니 x-1을 인수로 갖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아, 나머지가 0이란 뜻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자, 그럼 봅시다. 문제 이런 거. 다음 주어져 있는 1차식이
다음 주어다는 이 3차식이 밑에 나와 있는 저 1차식들을 인수로 가지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인수로 갖는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를 무엇으로 나누면? 나 다 써줄까? 잠깐만 조금 유치해 보이지만 봐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좀 유치해 보이지만 혹시 여러분 이해를 못하신 분 있을까봐 문제를 읽어보면 이 식을 10번 문제 x-1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는데 인수를 갖는다라는 뜻은 인수이다. 무슨 말이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나머지가 0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x-1이 과연 이 3차식의 인수라면 나머지는 남지 않는다. 나머지 0이다는 거지. 이게 유치한 표현이라고 그러잖아. 유치한 표현이야. 왜냐면 그럴싸한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 지식인이잖아. 지식인들은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 3차 다항식을 x-1로 나누면 몫은 qx로 정리되고 나머지가 남지 않는다. 뒤에 덧셈할 게 없다. 이렇게 쓰는 게 배운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배우신 분이라면 좀 더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와 개념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나눈식이 1차식이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x를 관계식에 대입하면 1 더하기 3 빼기 4 마이너스 12 대입하면 나머지가 남지 않는다는 뜻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봅시다. 이렇게 되면 0이 되나요? 안 되네. 0이 돼야 나누어 떨어지고 인수라 말할 수 있는데 0이 되지 않으므로 얘는 인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남을 거란 얘기야. 나머지가 얼마 남아요? 요걸 계산한 게 나머지인 거야. R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2. 네. 나머지 마이너스 12가 남을 겁니다. 나머지가 남으므로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인수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유치한 표현? 좀 배운 사람들의 표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표현. 자, 그러면 2번, 11번 풀어볼 때는 빠르게 뭐만 하시면 되죠? 얘가 0이 되는 x를 관계식에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얘가 0이 되면 인수 0이 안 되면 인수가 아닌 거죠. 저기 있는 x 플러스 2는 저 3차식의 인수라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만 해보면 되잖아. 0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네, 플러스 8 얘랑 얘랑이 지워지고 얘랑 얘랑이 지워지네요. 0이 맞네요. 0이 맞으니까 얘는 인수이다. 네, 동그라미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도 이게 px니까 p2의 값이 0이냐 아니냐를 따지라는 얘기죠. p2 값을 구해봅시다. p2는 그래서 2 대입하는 얘기요. 8 플러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지워지고요. 지워지네요. 0 됐네요. p가 0이라는 얘기는 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가 맞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됐니?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서 끝내면 공부한 게 아까운 거야. 그럼 뭘 더 해야 됩니까? 저 px라는 3차식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3차식은 누구를 인수로 갖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얘는 된다며.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간다는 뜻은 이들의 곱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3차잖아. 얘는 2차고 차수가 안 맞네? 하나가 더 있을 거란 얘기야.
그건 누군가요? 일단 x1차, x1차 곱하면 2차, 3차 되려면 여기 x가 더 하나 더 필요하죠. 요 뒤에 숫자 필요한데, 요 뒤에 숫자는 여기 있는 상수, 여기 있는 상수, 여기 있는 상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뭘 곱해야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3차식은 더불어 이렇게 완벽하게 인수분해된 꼴을 인수정리를 통해서라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뒤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울 겁니다. 저 3차식을 인수분해한 방법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배울 텐데 조립제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좀 귀찮긴 하지. 이건 책에서 문제가 다행히 제가 0이 되는 거 두 개를 미리 찾아뒀기 때문에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딱 갖다 붙이긴 했는데 이랬든 저랬든 인수를 갖는단 말이 나오면 다음처럼 인수분해된 식을 통해서 나머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한식을 추론해서 구할 수도 있다. 배운 거를 여기까지 써먹어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 거 한번 똑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위에 있는 문제랑 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같이 연습을 해보시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16번 두 개만 해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px가 1차식 a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값을 구하시오. 경우는 이 말이잖아. 주어져 있는 이 px를 식을 구구절절 쓰실 필요 없는데 아직은 연습이 안 됐으니까 써드린다고 그랬죠. 이 3차식을 x-2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이게 1차밖에 안 되잖아. 얘는 3차고. 그럼 2차식 뭔가 있을 거야. 근데 몫을 구하라면 이 2차식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몫을 구하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막 구하기 위해서 뭘 짜맞추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나누어 떨어졌네? 나머지가 0 남았다는 뜻이죠. 그럼 뒤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따라서 a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x에다 뭘 대입해야 되죠? 2를 대입해야 됩니다. 2에 0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좌변은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우변은 0. 그럼 2a는 얘네들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남죠?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니까 a 값은 4. 이렇게 구해집니다. 됐니? 근데 이건 연습이 안 되어 계신 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푼인 거고, 이해가 되셨다면 17번은 주어져 있는 px를 얘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고? 인수정리네?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가 나머지 정리에 나머지 0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을 p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그게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뜻이구나. 이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이제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를 다,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거 없네. 그냥 마이너스 4만 대입하면 되죠. 저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8. 16에다가 5를 곱하면 80 플러스 16 플러스 2 얘가 0이다. 자, 계산해보니 얼마입니까? 96을 여기다 96을 빼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일까요? 32. 따라서 A 값은 32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배우신 분이 할 짓이죠. 자, 시간 관계상 요 밑에 있는 문제는 집에서 푸시고 조립제법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과제는 여기까지 푸시는 거고요. 우리가 실전업을 아직 안 하기로 했죠. 일단 여기까지 35까지 하시고, 실전가가 업을 나중에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때? 네, 이걸 일단 나중에 합시다라고 하고, 일단 여기 내용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중학교 2학년 거 프린트 드린 거 하시고, 과제 검사는 수요일날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날은 안 오시는 겁니다. 한글날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냥 날짜 가는 건 몰랐는데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 공휴일이에요. 쉬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신 다음에 딱히 지금 뭐 시험이 급할 때도 아니라 뭐 따로 나오실 필요는 없고, 고등학생들은 다 나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니네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나오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2학년 거 과제를 다 하기에는 수요일까지 과제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2학년 거 프린트를 드린 거를 수요일까지 과제를 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뭘 더 주려고 했는데 뭐 더 주는 것보다는 중3 거 공부한 거를 좀 꼼꼼히 공부하시라고 과제를 추가로 안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잘 해서 수요일까지 잘 공부 맡으시면 되고. 자, 조립제법 마지막 설명드리고 수업을 정리할게요. 조립제법입니다. 이름이 멋지죠? 조립제법. 뭔가 있어 보이잖아? 아니군요. 뭐 할 때 쓰는지 알아야 돼. 일단 단어가 그럴싸한데 이것도 결국은 뭐지? 조립제법은 무엇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조립제법, 무엇을 하는 방법인데, 무엇을 하는 방법이냐면 쟤는 나눌 때 쓰는 단어거든요. 쟤 가감승제 할 때,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걸 가감승제라고 부르거든요. 그 쟤는 저 나눗셈을 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누는 방식을 말해. 근데 아까 여러분이 나머지 정리했었죠. 나머지 정리? 요약해 봅시다. 배운 거. 나머지 정리는 세 가지 패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나머지 정의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 할 때? 관계식을 나눗셈 할 때. 두 번째,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마지막 세 번째, 몫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뭐가 중요했죠? 나머지. 이거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지금 하시는 조립제법은 몫까지 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을 표현한 식도 맞고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인 것도 맞아. 근데 나머지만 구하는 게 아니고 몫까지 구하래. 그럼 여기까지 추가시키면 이게 조립제법이 되는 겁니다. 개념은 그래요. 아셨죠? 몫 필요 없어. 나머지만 구하래. 나머지 정리. 몫도 필요해. 그러면 조립제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 조립제법을 이럴 때 이거는 언제라는 거죠? 도대체 조립제법은 언제 쓰는 겁니까? 이때 쓰는 겁니다. 나눗셈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라고 할 때 그때 조립제법을 쓴다. 그럼 이제는 방법은만 배우네. 언제 쓰는지는 배웠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만 이제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른쪽에 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원래는 이런 거예요. 여기는 3차식을 얘가 나와 있죠, 책에. x-1을 2로 나누었을 때 이 3차식을 x-2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다 알고 싶으면 이렇게 직접 나눴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뭐 1차식을 3차식에 맞추려면 2차식 필요하고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2x제곱 필요하고 분배하고 빼주고 다시 맞춰주고 분배하고 빼주고 다시 맞춰주고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 남는 나머지가 상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누시는 겁니다. 나누고 나니까 위에는 얘가 몫이네요. 그리고 얘가 나머지입니다. 이건 나눗셈을 한 거죠. 조립제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나눗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했어야 되는데 조립제법은 이 방식을 더 간소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더 간소하게. 이게 너무 불편해. 쓰기 귀찮아. 됐니? 그때 쓰는 것. 이렇게. 좀 작아서 똑같은 방식인데 좀 작아서 좀 크게 써드릴게요. 잘 보이게. 개수만 다 씁니다. 나누어야 될 식의 개수만 다 순서대로 쓰세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5. 근데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일 때는 조립제법 쓰시오 그러면 개수만 일단 다 뽑아 쓰라고 그랬는데 2 쓰고 개수 보니까 3 쓰고 5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개수를 다 쓰는 거잖아요. 3차항 개수. 2차항이 없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2차항 없으면 개수를 뭘로 써야 돼요? 0이라고 써야 됩니다. 없다고 안 쓰는 게 아니고 꼭 그 자리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얘는 빠진 건 없으니까 빠진 거 없는 대로 순서대로 다 썼어요. 그리고 나누기를 마치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표현으로 이렇게 니은자 모양대로 쭉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밑에는 이 숫자 밑에 약간 간격을 벌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뭐 쓸 거냐면 또 다른 숫자를 내가 추가해서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 간격을 좀 벌려놓으셔야 돼요. 너무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쓸 자리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다가 뭔가를 써갈 겁니다. 이거를 배우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그럼 첫 번째, 여기다는 뭘 채워 넣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자리에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이 자리에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뭘로 나누냐면 x-2로 나눴죠? 그럼 그 x-2가 0이 되는 x값인 2를 여기다가 떡하니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를 기준, 이 나누기 하는 거 있죠? 요 니은자 모양 기준으로 이 니은자 위쪽에는 숫자끼리 더하는 땅이고 나누기 밑으로 내놓은 숫자는 왼쪽에 있는 저 2와 곱해서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최초에 있는 숫자 2는 그대로 복사해서 내렸습니다. 똑같이 내려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2를 다음 칸인 -1 밑에다 숫자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걸 올려놓는 게 아니고 얘랑 곱해서 올려놓으란 뜻이에요. 이해돼요? 2랑 2를 곱해서 4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란 뜻이에요. 올려놓은 숫자와 다시 위에 있는 숫자는 더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2를 더하면 3. 다시 내려온 숫자는 2랑 곱해서 다시 그 다음 자리로 위로 올려보냅니다. 2, 3은 6. 다시 얘네들은 더해서 다시 밑으로 내렸습니다. 3. 2와 3을 다시 곱해서 위로 올립니다. 6. 다시 5와 6을 더해서 밑에 12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처리 어떻게 하냐면 맨 끝에 남아있는 숫자 앞에다가 다시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칸을 쳐줍니다. 칸은 왜 쳐주냐면 맨 끝에 남아있는 숫자가 나머지인 것이고 앞에 남아있는 숫자 3개가 몫의 개수가 될 거기 때문에 몫과 나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칸 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쳐준 거예요. 구분하라고. 그럼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이 3차 다항식을 x-2로 나누면 이렇게 식 쓰는 거 빨리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다. 언제까지 계속 나눗셈으로 쓸 수는 없어요. 딱딱 보면 바로바로 써야 돼. 제로 나누면 얘가 몫이야. 몫이 233이 아니고 개수들이라고. 맨 끝에 남은 게 상수고 그 앞에 있는 게 1차고 그 앞에 있는 게 2차입니다.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란 뜻이야. 그래서 몫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뒤에는 니은자 모양이 있는 칸 쳐진 게 나머지니까 그 나머지를 덧셈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주어지는 관계식을 항등식으로 표현하게 되며 얘가 문제에서 원했던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쓰고 나서 보니까 그러네. 실제 몫과 나머지가 실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처음에 배울 때는 막 내리고 더해서 올리고 다시 곱해 내리고 더해 내리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쉽습니다. 그냥 애들 장난처럼 처음에만 좀 헷갈리지 몇 번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 연습하다 보면 금방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좀 몇 개를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다음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근데 뭐 하라는지 알아야 돼.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자, 집중. 자, 집중하세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몇 차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얘가 중요한 겁니다. 1차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해주세요. 그러면 직접 나눗셈에서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귀찮기 때문에 이런 경우 조립제법을 쓰는 겁니다. 그럼 조립제법은 이렇게 니은자를 쓰고 개수를 빠짐없이 빠진 게 있죠? 0 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 5라고 빠짐없이 써주시고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를 니은자 왼쪽에 쓰신 다음에 처음에는 내려서 쓰시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올려주시고 다시 위아래 더해서 내려주시고 곱해서 올려주시고 더해서 내려주시고 곱해서 올려주신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숫자에는 더한 다음에 칸 치면 이게 목과 나머지가 구분된 겁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가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항등식으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주어져 있는 3차식을 완벽한 등식으로 처리하면 x 플러스 1과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곱이며 나머지 6의 합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등식 표현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목과 나머지만 구하라잖아. 그럼 몫은 1과 몫이에요. 2창, 1창 상수항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6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답을 쓰려면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요것만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쓴 거를 우리는 완벽한 등식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등식을 많이 풀어야 되니까 저렇게 써주실 수는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조립제법이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하는 연습을 그냥 다시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충분히 어렵지 않고 헷갈리지 않으시면 금방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규칙성이니까 근데 거의 다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해 보세요. 잘 봐라. 조립제법은 여기서만 헷갈려. 나머지는 헷갈리는 게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주어져 있는 3차식을 1차식으로 포인트는 그게 포인트라고 했죠. 나눗셈을 표현한 식인데 나누는 게 1차야. 근데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내가 만약 얘를 px라고 둔다면 얘가 0이 되는 x값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그치? 오늘 배운 게 이거였어요. 근데 주어져 있는 3차식을 나눗셈을 하는데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만 구하는 게 아니고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고 다 구하랍니다. 이때 쓰는 게 뭐라고요? 조립제법이라고. 이때 쓰는 게 조립제법. 목까지 구하라면 그때는 조립제법이야. 나머지만 구하라. 그럼 나머지 정리고. 이해되셨죠? 그럼 조립제법 할 겁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개수 빠짐없는지 잘 체크해서 빠진 차수가 없죠? 그럼 개수를 순서대로 쓰시고 얘가 0이 되는 x값 요게 좀 귀찮긴 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좀 귀찮겠는데 하지만 규칙이 달라진 건 없으니까 일단 내려 쓰시고요.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해서 내리면 다시 플러스 2가 되고 곱해서 올리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 더해서 내리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곱하면 1이 돼서 더해 내리면 2가 됩니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몫을 쓰시오 그랬더니 몫은 이렇게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2 됐죠 선생님? 봐봐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게 맞다면 굳이 내가 왜 앞에 있는 거랑 구분해서 얘는 좀 다릅니다 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다른 게 전혀 없잖아. 친구랑 배운 건 똑같잖아.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띵 하고 배운 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계산을 잘못했나? 잠깐만. 개수를 다 내려 쓰는 거 맞고 빠진 차수가 있나? 빠진 차수 없으니까 다 쓴 거 맞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고 내려오고 처음은 곱해 올리고
다시 더해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내리고 곱해 올려서 끝에 나머지 칸 쳐서 나머지의 몫을 구분하고 그럼 얘는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 맞고 목 맞잖아. 나머지 뭐가 틀렸다는 거지? 난 제대로 했는데 네가 틀린 건 없어. 잘했어. 잘했는데 이상한 거야. 뭔가 싸한 거야. 내가 지금 느낌이. 가만히 있어보자. 2x제곱 자꾸 아까 등식을 표현하는 거를 귀찮아하지 말고 문제에서 답은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지만 등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어져 있는 3차식을 난 얘로 나눴잖아. 2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럼 얘가 몫이래.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얘가 나머지래. 네가 푼 게 맞다면 이 등식도 성립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싸해. 뭐가 싸해? 안 맞아. 어디가 안 맞아? 왜 안 맞죠?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4x 세제곱? 안 맞잖아. 얘는 2x 세제곱인데? 좌우가 계수가 안 맞아. 잘못된 거야 지금 뭔가.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학원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조립제법 이쪽 파트로 넘어가면 혼자 하고 있어요. 배운 대로 했는데 왜 답이 안 맞지? 구조적으로 안 맞거든.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쪽으로는 4x 세제곱이 나와서 계수 자체가 안 맞아요. 3차뿐 아니라 2차나 1차, 3차 다 안 맞아요. 가만 있어봐. 뭐가 문제지? 문제인 건 없어. 네가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니야. 뭐가 문제인 거냐면 조립제법의 예외성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조립제법에 예외성이 있는데 그 예외성이 뭐냐면 조립제법이 지금 배운 대로 무난하게 잘 풀어질 때가 있는데 갑자기 톡 하고 걸릴 때가 뭐냐면 1차식은 1차식인데 x의 개수가 1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조립제법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약간 식의 조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맞고 1차로 나누는 것도 맞고 목 나머지를 모두 구할 때 쓰는 식이긴 한데 그 1차가 단서가 있다고 조건을 달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1차가 알고 보니 그 1차의 개수가 꼭 1일 때만 쓸 수 있다는 이런 계산법이 그 개수가 1일 때 씁니다 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구한 이 조립제법은 새로 배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새로 배우라는 게 아니고 네가 쓴 조립제법은 얘를 나눈 게 아니고 x의 개수가 1이면서 얘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문자식인 1차로 나눈 겁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네가 쓴 이 조립제법은 이걸 계산한 게 아니란 뜻이야. 일단 좀 귀찮아 써드릴게요. 너는 분명히 이 3차식을 저기 있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쓴 거잖아. 근데 실제로 이 조립제법을 썼다는 거는 얘를 이걸로 나눈 게 아니고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 구한 조립제법인 거예요. 생각해봐. 위식이 아니고 만약 이 식을 네가 처음 문제가 이걸로 나눴다고 쳐봐. 그럼 넌 x에 뭘 집어넣니? 마이너스 2분의 1. 얘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근데 나누는 식이 서로 다른데 왜 똑같은 답이 나와? 그럴 리 없잖아. 뭐가 맞냐는 거지. 밑에 게 맞다는 뜻이에요.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일 때만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됐니? 그럼 x의 개수 아니 근데 어찌 알겠어요. 좋았어요. 선생님 써주시니까 위아래 구분이 돼서 밑에 있는 식의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이런 조립제법을 쓴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근데 저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하는 건데요. 얘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3차식을 이걸로 나눌 때 일단은 얘로 나눈다는 조립제법은 없어요. 얘를 한번 거쳐서 얘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인 거예요. 나머지가 얘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나는 얘로 나눈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나누는 거를 원하는, 조금만 더 위로 올릴게요. 나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약간 여기서 조작을 하면 돼. 얘랑 얘랑 차이점은 여기다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돼. 곱하기 2가 필요한 거야. 그럼 그 곱하기를 어디서 끄집어내 주냐면 여기서 곱하기를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놔두고 여기서 2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곱하기 2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서 2를 빼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니? 이 뒤에 플러스 2는 관계없어. 여기서만 2를 빼준 거니까. 그냥 플러스 1 그냥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2를 여기다 분배하지 말고 이쪽에다가 분배하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이 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1로 바뀌며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저 관계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얘입니다.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나머지는 얘가 맞습니다. 이가. 처음과 똑같죠? 이. 아셨어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집에 기가하는 걸로 할 테니까 자 빠르게 봅시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하라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다항식을 x는 1차로 나누었어. 근데 못과 나머지 모두 구하래. 조립제법이야. 근데 조립제법 쓰는데 x 앞에 계서 1이 아니네? 그럼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돼. 아, 요거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예외적인 상황이구나. 일단 풀이는 똑같이 해. 얘가 0이 되는 값 2분의 1 집어넣어. 내려와. 곱해 올려. 더해 내려. 곱해 올려. 더해 내려. 곱해 올려. 끝에 칸 쳐서 둘을 덧셈한 걸 써. 그럼 식을 쓸 때 한번 거쳐가야 된다고. 많이 하면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식은, 이 조립제법은 어떤 식에서 나온 조립제법이냐면 저 3차 식을 얘로 나눈 게 아니라고. x의 개수가 1인, x의 개수가 1이며 얘를 집어넣어서 0만 될 수 있는 인수는 요걸로 나누었을 때인 거예요. 이 조립제법은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플러스 6x 상수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된 식입니다. 이렇게 된 식.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로 나누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문제는 얘로 나누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2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강제로 여기다 2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를 여기서 몫에서 2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 끄집어낸 2를 여기다 분배해서 2x-1로 쓰신 다음에 남아있는 몫을 쓰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3x 뒤에 나머지 2. 따라서 몫은 얘가 아니며 얘가 아니고 얘가 몫이다. x제곱 플러스 3x가 몫이며 가세요. 가세요.